기러기 부부와 별거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산 분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소송 이야기입니다. 별거 부부 파탄 났다는 거의 입증 책임은 원고의 남편한테 있을 수 있죠. 항상 호텔에 투숙합니다. 둘째 딸의 진술서가 등장을 해요. 별거 같네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병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사례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기러기 부부와 별거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러기 부부와 별거 부부는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 어느 거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소송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또 입증, 증거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러기 부부와 별거 부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전에 그러니까 약간의 스토리 이야기 드리면 이 부부는 잘 살았어요. 23년, 그러니까 지금 이혼 소송까지 23년인데 잘 살다가 13년 차 됐을 때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애들 공부시킨다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남편 주장은 5년 전부터는 사실상 파탄난 별거보다라고 주장을 하고 부인은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파탄 났을 뿐 지금까지는 잘 사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5년 전도 당연히 그때도 계속해서 기러기 부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거 부부는 그 이혼 신고를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파탄난 부부를 별거 부부라 표현하는 것 같고요. 기러기 부부는 사실상 부부이고 정상적인 좋은 부부예요. 법률과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 근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떨어져 있는 부부를 기러기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별거 부부가 5년 전, 남편을 주장해서 5년 전에 이미 파탄이 났다고 주장한다면 5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재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극히 최근에 그 전에 남편의 회사가 상장되면서 남편의 주식이 몇십 배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주장대로 이미 5년 전에 상장하기 전에 파탄난 부부라 한다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식의 가치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겠죠. 근데 부인의 주장대로 무슨 소리냐? 별거는 무슨 기러기 부부더라.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상장 이후에 파탄됐다고 하면 그때까지 상장된 몇십 배 증가한 주식의 가치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별거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사실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상 뭔가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남인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네. 법적으로 서류를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네요. 별거 파탄 났다는 거의 입증 책임은 원고의 남편한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파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할 때 부인 쪽에서는 그 최근까지 월 2,500만 원 생활비를 줬다. 아니, 파탄 난 부부 사이에 애들이 이미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2,500만 원 생활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부인 주장에 일리가 있죠. 그리고 출입 기록을 봐도 최근까지 1년에 2, 3회씩 미국에 왔다. 결단코 남편 주장이 틀리다라고 주장 일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많은 반대 증거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미국을 가요. 그런데 맨하탄에 있는 집, 그러니까 남편이 좀 재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해서 와이프 명의로 해줬고요. 그 집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미국 간 기간 동안은 남편은 항상 호텔에 투숙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년 전 파탄 시점 즈음에 부인이 보험 수익자를 원래 남편이나 이렇게 가족이었는데 전부 자기의 친정 어머니나 친정 부모님 명의로 바꿉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근데 결정적인 거는 둘째 딸의 진술서가 등장을 해요. 보통 이혼 소송에서는 자녀분들이 성년이라 하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 서로 간의 가족 관계에서 좀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 그래서 진술서로 대처하는데 그 진술서 내용을 보면 딸이 이제 뭐 슬픈 이야기를 많이 쓰죠. 아빠, 엄마 너무 고생했다. 너무 감사하다. 여기까지 좋아. 근데 마지막에 5년 전 며칠 날 아빠, 엄마가 우리 그 자매를 불러놓고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아빠, 엄마 역할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두 부부는 사실상 이혼한다. 라고 이게 결정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녹취까지 등장을 합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전화한 건데요. 전화하면서 뭐 3년 만에 전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3년이면 5년 관심도 없고 왜 전화했어? 하지 말라 그랬지. 하니까 남편이 아니 우리는 쫑나가 분명하지만 얘들 진학 문제로 통화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는 대화가 나와요. 본인이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기러기 부부 같습니까?
그 별거 부부 같습니까? 여기도 아주 그 녹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정타를 주는 건데. 별거 같네요. 5년 전쯤 파탄 났다고 충분히 보여지고요. 그래서 5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 남편이 상장함으로써 주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인정해주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것 중에 또 참작 사유가 있긴 해요. 뭐냐면 이미 사전적 재산 분할,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인한테 면한 집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참작을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남편의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케이스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별거 부부로 또 계속 살 수는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남편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질문 하셨네요. 네.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상속 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혼을 하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분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인터넷에 많이 있고 반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보통의 중산층이랄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준들, 그러니까 뭐 한 20년간 살아오고, 그리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전업주부야. 근데 애 2명을 갖다가 성실하게 키워서 거의 성년이 됐다. 그러면 재산분할 5대5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재산이 100억이 있다. 그랬을 때 유사한 사안으로 이렇게 열심히 애를 키웠고 전업주부 있고 했다 했을 때 부인이 50% 재산분할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재판부의 태도는 계속 이제 진화하고 변동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의 비율은 결코 5대5가 아닙니다. 부인은 30%, 40%,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월등하게 남편한테 많이 비율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재산 분할로 그 변호사님들을 찾아가는 경우들을 보긴 했는데 그럴 이유가 다 있었군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네.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화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기러기 부부와 별거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별거 부부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건 입증 책임은 별거를 주장한 사람이 해야 되고,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파탄 이후에 증가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 더 나아가서 결국 이것도 입증의 문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